자, 이제 이번 시간에 토지거래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까지는 안 되고 한 1.5문제. 양은 거래 신고제도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적이 있었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뭐냐?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 상승 가능성이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묶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면적이 좀 덩어리가 커야 돼.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뭐 투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고, 일정 면적이 넘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건드렸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이 지상권은 땅 빌리는 거예요. 땅 빌리는데 장기간 빌릴 수 있잖아요. 100년 빌릴 수 있나요? 100년? 땅을 100년 빌릴 수 있어요? 제가 빌리면 땅세 줘야 되겠죠? 그랬거나 어쨌거나 100년 동안은 내 땅이에요. 땅을 장기간 빌려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가장 근사한 권리가 가까운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규제해요. 보통은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봤듯이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소유권은 그거 규제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상권까지 넓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공땅 갖추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넣어, 관청에다가. 그래서 허가를 받아.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사기간은 여기도 15일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15일로 다 정하고 있어. 법이 공통된 법이 있어요. 거기서 다 15일이야. 이거 15일. 근데 관청에서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되면 허가증을 줘.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불허가 처분해. 이렇게. 예. 근데 뭐가 있냐면 일부는 옆으로 빼놓고 야,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한번 일단 먼저 얘기해봐. 먼저. 그게 선매 협상이에요. 협의. 옆으로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오면 계약서 쓸 수 있고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전체 내용이에요. 끝났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부터 봐요. 지정.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 오른쪽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205페이지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누가 지정을 하느냐? 예? 이번에 지금 저기 뭐야 목동이나 뭐 또 압구정 이거 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죠. 누가 지정했어요? 아니 이번에 누가 지정했냐고. 오세훈 시장이 지정했잖아요. 서울시장이 지정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들어간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할 때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있는 땅을 묶을 적에는 서울시장이 함부로 못하겠죠. 그 윗선인 국장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묶는 사람은 국장 또는 누구요? 시도의사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그 제일 위에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요거 지정기간은 길면 5년까지예요. 무조건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2년 묶을 수도 있고 3년 묶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서는 넷째 줄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5년 나오죠. 5년. 네.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에 가면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허가구역으로 묶는 절차. 지정 절차를 가만히 보면 4단계 절차입니다. 심의를 하고요. 심의라고 돼 있지만 회의를 해갖고 묶을까 말까. 여기서 이제 묶기로 했어. 그러면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공고까지 띄웁니다. 허가구역을 묶었다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지해서 알릴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확인하게끔 열람을 시켜. 자기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게끔. 그래서 열람까지 4단계의 절차를 거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4단계를 거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서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때냐. 이게 가만히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면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이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증이 없죠. 등기 안 내줘요. 허가구역이면, 허가 대상이면 토지거래 허가증이 꼭 등기 신청할 때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를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허가증 없이는 등기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되는 것은 언제냐? 그죠? 언제부터 허가증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이 지정을 딱 하면 지정된 그때부터 바로 허가구역이 되는 게 아니죠. 지정해놓고 그날부터 바로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정 공고가 뜨면 공고되는 그때부터 며칠 있다가 다음날 공고된 다음날 그래도 이제 충격은 쉽게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공고되고 며칠 있다가 5일 있다가 이렇게 되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는 겁니다. 이거 5일이랑 여기도 5일인데 여기도 5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안 만나 이렇게 딱 하면 남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에? 안 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거의 막 일주일 한 달 가까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죽겠다고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약이더라고. 시간 지나니까 이제 다 또 잊어먹고 그래도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생각나죠. 결혼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그렇게 결혼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씩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 지정하고 바로 효력이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일 있다가 그죠? 충격을 완화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통지를 하는데 이게 통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할 것이 아니에요. 보면 통지는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통지하면 돼. 시도지사가 지정했죠? 여기 통지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그 대신 시장구청장은 통지를 한 군데 더 하게 돼 있어요. 요거 중요하죠. 세무서일까요? 등기소일까요? 등기소요. 왜요?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지 등기소장도. 자, 시간에 배웠던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검증 결과를 어디에 통보했었어요? 등기소장, 세무소장. 거기 세무서, 세금 때문에. 여기는 등기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 세무소장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국장이 지정하면 어떻게 돼? 국장은 이렇게 통지지. 그럼 여기는 또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여기까지. 그죠? 네. 공부하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요거 5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재지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년 지정했다 다시 또 지정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재지정하는 절차는 5단계예요. 5단계. 지정 절차는 몇 단계? 4단계. 재지정 절차는 5단계.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뭐냐면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있잖아요. 얘기 들어봐 주는 거예요. 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청취 있고 나서 심의,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4단계를 쭉쭉 가요. 그러니까 지정이나 재지정이나 일단 여기 4가지는 똑같은데 재지정은 뭐가 달라요? 의견 청취가 제일 처음에 오지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려면 시도의사한테 얘기 들어보고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가 제일 앞에 오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글자가 3글자로 늘지요. 앞에 재자가 있으니까 이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견 청취가 앞쪽에 더 옵니다. 그래서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정할 때는요. 몇 단계? 4단계.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해요.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지정하려면 OX, X.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정하려고 했을 때는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로 3번에 보면 지금 별표가 2개 돼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된 것 중에 보면 재지정 시에만 의견 청취가 있어요.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밑에 보면 며칠 있다 효력 발생한다 공고 뜨면 5일 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207페이지.
207페이지 내용은 요겁니다.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돼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구역에 일단 들어가고 땅 덩어리가 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두시고 사례 문제 나올 때 잘 대비하셔야 돼.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고 돼 있어. 기준 면적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게 기준 면적을 지역에 따라서 다 정해놨어. 요거 암기를 해두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자료를 주질 않아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 근데 크게 나눌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으로 나눠요. 이 비도시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농림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산골짜기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그렇죠. 요런 데가 이제 비도시지역이지. 여기가 도시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크게 나눠. 이거 공법 시간에 이거 배우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용도지역이 세부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이런 비도시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지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해놨지. 지목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을 넘어갔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원칙으로 180. 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상업지역은 200,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일 때는 660 초과 넘어가야 돼요. 녹지지역일 때는 뭐야? 녹지지역 땅값이 비싸겠어요? 공업지역 땅값이 비싸겠어요? 이쪽이 비싸지. 이미 개발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더 적잖아. 왜 그래요? 녹지지역이나 요 미지정 지역도 마찬가지. 아직 미개발지예요. 그래서 개발되면 땅값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를 투자해요. 그래서 면적을 좁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90제곱미터, 여기 미지정 지역은 지정이 안 된 거예요. 90제곱미터만 넘어가도 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특히 4번, 5번 면적 적은 거 이렇게 잘 봐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런 비도시지역이 들어가면 지목 가지고 따지니까 여기 보면 임야 같은 경우는 얼마 넘어야 돼? 이게 제일 싼 땅이거든요. 1000초과. 농지는 임야가 비싸요? 농지가 비싸요? 두 개만 비교하면 농지가 비싸니까 면적이 줍니다. 500초과. 그 다음에 기타 지목은 이제 뭐 대를 생각하셔도 괜찮아. 비싸겠죠 좀. 이거에 뭐요? 또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씩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목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 표를 암기하시는데 이래 놓고도 이제 좀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지목은 전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밭대기요.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이런 면적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목에 이런 지역에 허가구역인데 이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을 보고 요리 쫓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 보면 용도지역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용도지역. 도시요 비도시요? 도시. 그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연녹지니까.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이런 거 배우시잖아. 그 앞에가 무슨 땡땡 녹지 뭐 와도 다 녹지 않아요? 녹지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지. 100 넘어갔으니까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도 많이 투자하죠. 자, 계획관리지역이다. 이건 도시적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번에는 답이야. 답. 논.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인데 300제곱미터라고요. 토지거래 가증 필요합니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요 비도시요? 비도시. 그런데 지목이 오르면 지목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지목이 300이잖아. 300. 농진시 300 갖고는 허가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지. 500 넘어가야 돼. 500. 지목이 답은 농지잖아. 농지. 500 안 넘어갔잖아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거 농림지역에도 마찬가지죠.
농림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농사짓는 그러니까 개발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예요. 훨씬. 자, 그런데 요건 어떨까요? 하나 더 해봐요. 이 땅이에요. 자연 녹지야. 근데 이게 320제곱미터야. 근데 지목은 전이지. 320제곱미터지. 토지가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어. 이거 320제곱미터라고. 지정되고 나서 이 땅 주인 갑이 이 땅을 4등분을 딱 내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80제곱미터에 이걸 우리한테 팔아요. 허가구역이죠. 이게 뭐예요? 자연녹지인데 1000 얼마를 팔아요? 80. 자연녹지 1000 80을 파는 거야. 80.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럴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한다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때 이게 320이었는데 원래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쪼개서 팔면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다 쪼개서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예외를 해서 인정해서 허가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표시해 두시냐면 207페이지 가로 3번에 탈법행위 방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밑줄도 그어져 있지만 거기를 형광펜 칠하시고 잘 읽어주시고 사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80 요것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 허가구역으로 지정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했죠. 분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4분의 1 지분을 팔아먹죠. 그 면적이 8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첫 번째 거래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교재에는 209페이지 209페이지 보시면 허가 신청서가 나옵니다. 가로 1번에 보면 이제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안 받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서 관련해서 별표가 하나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허가 신청서 찾으셨어요? 시험에는 한 번 나왔어요. 허가 신청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다시 교재 207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제일 위에 207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자,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구별하셔야 돼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누구다? 지정하는 사람.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사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상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시도지사에 허가 받는다. 국장에 허가 받는다 그러면 X야. 국장이나 시도지사 허가 받는 게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이렇게. 허가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허가 신청서에 뭘 쓰느냐 이겁니다. 20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 보시면 허가 신청서에다가 여기 보시면 뭘 집어넣느냐 보니까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를 적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다가 거래 당사자를 갖다가 적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으시고.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뭐냐 그러면 땅 얘기입니다. 땅. 부동산 얘기예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 적어요. 부동산 관련 정보.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그런 거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을번에 보면 이전 및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라고 돼 있죠. 권리의 종류인데 아까 소유권 건드리거나 지상권 건드릴 때 그럴 때 토지거래가 받도록 했었죠. 나는 소유권 이번엔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는다. 지상권 취득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근데 이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또 의사표시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민법에서 뭐 법률행위인가 뭐 할 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이거예요. 당사자, 목적, 목적물. 의사표시가 뭐예요? 매매야,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보면 예정 금액이 나오죠? 동그라미 미음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저는 주목합니다. 예정 금액이란 말을. 잘 보세요. 칠판 보시면 허가 받고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계약서 쓰죠? 토지 거래가는 허가 받고 계약서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3억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3억으로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에다가 보통 3억을 적겠죠. 그럼 3억은 뭐냐? 아직은 도장을 찍기 전의 금액이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예정 금액. 금액이 같을지라도 여기는 아직 예정 금액이고 여기는 뭐예요? 아직 예정 금액. 요건 합의된 뭐예요? 거래 금액이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적을 것은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일지라도 예정 금액을 적는 거죠. 나중에 계약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정 금액을 적는다고 나와 있죠. 이것을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다. X. 거래 금액으로 하면 X.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 있죠? 중개사. 소개한 중개사. 중개사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정보, 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2개 적어 놓으셔야 돼. 옆에다가. 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허가 신청을 넣을 때는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죠. 그래서 중개사가 아직 없다고 봐요. 계약서 썼을 때 중개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허가 신청서일 때는 중개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관청은 순진해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계약서를 먼저 써요. 중개사가. 나중에 허가 받아요. 허가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먼저 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니까. 근데 관청은 순진해요. 자, 어떻게 해요?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계약서 쓰는 걸로 딱 구조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중개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예상 문제. 나머지는 암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오는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개 구별하시고 나머지는 당사자, 목적, 목적물, 의사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만약에 묵묵부답이면 어떡할까? 이것이 걱정이야. 언제나.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애기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 뭐라고 딱 질문을 하면 대답이 없어. 고민 중일 수도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빨리 대답해라고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지.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아무 짓도 안 해. 관청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뭐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이죠 이게. 끝난 날 다음 날.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형광펜 칠하셔야 돼. 이건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어디가 중요해요? 끝난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끝난 날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언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끝난 날. 그죠? 다음 날까지 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핵심. 그럼 이때는 이제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을 막 빨리 줘야 돼요. 이제 아무 얘기 없을 때는 허가받은 걸로 치는 거 아시겠죠? 그거 넘어가시고.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관청은 방금 전에 아무 얘기 안 한 거 봤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을 때 세 갈래 길이 있어.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다고. 그걸 먼저 봐요. 첫 번째. 빼놓는다. 그죠? 옆으로 빼놔가지고 뭐야. 그 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협상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도로공사가 그 길 내려고 그 땅이 필요하대. 도로공사하고 한번 얘기해봐. 그게 선매 협의 통지야. 이렇게. 요건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15일 내 선매협의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15일이 요 15일이에요.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며칠 내? 15일 내 옆으로 빼놓는다 이 말이지. 그 빼놓을 수 있는 땅은 자,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두 가지 땅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 모든 땅을 빼놓는 게 아니고 옆으로 싹 빼놓는 거. 첫 번째는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 나오나요? 공익용 토지.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지금 허가 신청한 사람이 갑하고 을이 허가 신청을 해서 을이 매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매도인이고. 근데 매도인은 원래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했던 갑이요. 지금 허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근데 이 사람은 농사 짓겠다고 그 땅을 취득하고 농사 짓겠다고 결심하고 막 이렇게 맹세하니까 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농사 안 지어. 결심하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팔아먹겠다고 허가 내주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던 사람이 결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두 번째, 두 가지 땅만. 그래서 선매업이 통지 이렇게 되게. 그러면 여기 이제 살 사람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군요. 시장구청장은 선매자를 언제까지 정하시라?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언제까지 선매자를 정해라?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정하라고요.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하십시오.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 선매자가 정해지면 일단 협상 완료. 협상 끝내는 건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기간을 제한을 둔 이유 아시겠죠? 지금 둘이 지금 거래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태잖아요. 옆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걸 막 3개월, 5개월, 6개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끝내야 됩니다. 옆으로 빼놨을 때. 그래서 길게 가야 얼마예요? 2달.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선매자 정해지는 건 1개월 이내. 정해지면 협상 끝내서 도장을 콱 찍어서 협의 조서를 관청에 제출하는 게 1개월이에요. 동그라미 3번까지 본 거예요, 지금. 그 선매협의를 끝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완료라고 표현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조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은 계약서를 같이 내는 거예요. 지금 21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별표. 이겁니다. 이거. 선매자가 정해지면 조속히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15일이네고 요 15일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선내협의를 개시한다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4번은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선매자로 정해졌다면 도로공사가 나 그 땅 얼마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서면으로 땅 주인인 그 사람한테 통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협상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죠. 지금 서면 통지한다고 돼 있지 않는가? 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겠다. 그게 협상 시작. 그죠? 마냥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은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매자가. 그죠? 지정된 사람이 먼저 나 얼마에 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선매협의 개시입니다. 요건 1개월이 아니에요. 15일이죠. 그럼 협상하는데 여기서 협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 수용이 아니에요.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상이에요. 그럼 협상할 때 기준된 가격이 있다.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어떤 가격 기준으로 협상하시라? 감정가격. 감정평가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럼 감정가 기준 해가지고 협상하시라. 무조건 감정가대로 사라, 팔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협상의 기준은 어떤 금액 기준이다? 감정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선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정이 중요하다고. 선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감정 중요합니다. 예. 정말 여러 번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 이놈들이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제가 20분을 기다렸어요. 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늦게 생겼더라고. 왔어. 딸은 근데 그래서 학교 태워다 주고 가는데 막 월요일 날이어서 월요일 날 참 차가 막 막히고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놈들한테 제가 차에 있을 때 야, 딴 애들은 다 걸어가는데 너희들은 뭐야 차 타고 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릴 때 기분 나쁜 거죠. 차 문을 꽝 닫고 내리는 거야. 둘놈 다 앞뒤쪽이 있었는데 내리면서 감정 났구나 저놈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어서 옛날에 한번 저 비슷한 일인데 그건 아닌데 제가
그 꿀 있죠. 병으로 된 꿀. 그걸 갖다가 차에 있던 것을 집으로 이렇게 운반하다가 이게 힘이 세지 않아가지고 이거 저 담은 게 푹 빠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밤중에 1시 정도에.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가지고 한 점도 못 먹고 지금 다 버리게 생겼잖아 지금.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뭐 치워야 되잖아. 이게 유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치우지, 뭐 빗자루도 없고 막 어떻게 치우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하층 그 아파트 그 출입구 쪽에 보니까 무슨 빗자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밤 12시 반 1시 정도 됐어.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저한테 돌아보면서 갔다가 와가지고 이거 꼭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별로 그리고 감정이 안 생겼어. 저보다 크더라고. 안 생겼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계속 그 소리 몇 번 듣다 보니까 아니 누가 안 치운다고 한 것도 아니고 치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걱정돼서 한 건 알겠는데 기분이 제가 유쾌하진 않더라고.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더 했으면 뭐요? 아니 치울 건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택시 타고가 쫓아가지고 버스 기사를 폭행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너무 세상을 등지지는 말아. 그래서 그거 보면 누구든지 막 그 사람 욕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욕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혹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혹시라도 마스크 안 썼는데 왜 당신 마스크 안 써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냥. 몰라요. 그 진실은 저는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스크 안 썼다고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 안 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쫓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 뭔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어.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고 또 어디다 또 글 올릴라 또. 감정 얘기하는 거야. 자, 선 볼 때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예? 예.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 이렇게 하니까 뭐 갈 일은 없더라고. 또 지방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그 친구가 저보다는 좀 어리지만 이제 세상에 제 편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셔서 세상에 제 편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맞다. 자식도 내 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내 편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제 편이에요? 아니요. 좀 있으면 남편 돼. 멀지 않았어. 그러면 배우자는 내 편인가요? 옛날부터 남편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부모님이 진짜 세상에서 유일한 편이네. 자,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가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안 되면 이렇게. 협상이 안 끝내, 결렬됐어, 결렬. 그럼 이렇게 쭉 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관청은. 다시 따져봐서 실수요 목적일 때는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요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특히 6번은 별표하시고. 여기 있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왼쪽에 보면 선매해가지고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도 뺄 게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조심할 걸 고른다면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6번을 더 큰 별표를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OX X.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X. 근데 방금 전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쑥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아니야 이거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간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요때는 뭐예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죠. 그죠?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받는 걸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12페이지. 212페이지 볼게요. 212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되는데 위에 별표가 3개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중요한 곳을 고른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봤던 선매 여기하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고르자면 아까 그 기준 면적 나온 거 있죠. 거기가 또 중요하고. 여기서는 허가를 지금 받았다 이겁니다. 허가 관청으로부터.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을 의무가 생깁니다. 써먹을 의무. 우리 중개사법에서 허가다 그러면 다 땅 얘기입니다.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도 허가 받는다 그러면 다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그죠? 여기도 다 땅 얘기. 그러니까 지금 목동이나 아니면 잠실 쪽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아파트나 목동, 압구정 이런데 허가구역이잖아 지금. 그러면 그때 아파트를 매입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아야 되죠. 왜 그래요? 대지권을 취득하게 돼요. 땅 지분을. 그게 허가구역 땅이잖아. 그죠? 근데 아마 그런 지역의 그 땅은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기준 면적을 줄여놨을 거예요. 기준 면적을 굉장히 줄여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기준 면적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해요.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그걸 줄여놨을 거다. 보나마나. 뭐 세부적으로 검사는 안 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그렇죠. 만약 거기서 그런 그 지역인데 거기가 주거지역일 거니까 200이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면 60평이야. 그거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줄여놨다. 60평이면 줄여가지고 뭐 한 열 몇 평이나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 줄여놨을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허가받은 대로 땅을 써먹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죠?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매입했다. 자기 집 지으려고 매입한 거예요.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러면 2년간은 자기 집으로 써야 되니까 그걸 팔아먹으면 안 돼. 그 땅을 남의 땅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자기 집 아시겠죠? 2년. 그 결코 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허가받았을 때 영원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라. 영원히. 그것도 너무 지나치잖아.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요거는 2년짜리. 원래 이제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5년까지 가능해요. 5년 이내인데 2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땅을 매입한 거예요. 마을 회관 같은 거 지으려고 그래. 땅을 지어. 땅을 샀어. 매입했어.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마을 회관으로 2년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그것도 2년. 특히 대표적으로 농사 짓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 땅을 2년은 농사 지어야 돼. 그 다음에 팔아먹더라도. 다른 정도로 쓰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토. 대신 땅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땅은 지금 강제 수용당해버렸어. 그거 전부 다 개발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그 수용당한 땅이 농사 짓는 농지야. 그럼 자기 생계는 농업인데 그리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다 허가구역이 있거든 대부분.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요. 일정 거리 안에. 그랬을 때는 허가를 뭐예요? 내준다. 대신 그 땅을 취득했을 때는 그 대토는 2년 동안은 그렇게 써먹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4가지인데 하여간 2년짜리가 있고요. 이게 대부분이 2년이에요. 4년짜리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그 지문 중에 어디엔가 사업 시행이라는 게 나오면 사업 시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뭘 조성한다, 무슨 타운을 조성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업 시행한다 그러면 그때는 4년입니다. 좀 길어져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텐데 대신 그 사업 시행된 그 목적대로 그 땅을 써먹어라. 최소한 몇 년은? 4년은 그런 뜻이죠. 4자로 시작하니까 4년입니다. 5년은 요게 현상보존입니다. 현상보존. 현상보존. 여러분 교재는 지금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요 3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늘상 일단 출제 영순입니다. 현상보존은 이거 개발하려는 게 아니죠.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길어요. 보존 목적이 되기 때문에 5년간은 그대로 보존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년입니다. 이거. 기타도 5년 이렇게 돼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근데 대부분이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이용 의무를 안 지킬 수 있죠. 안 지켜, 안 지켜. 그러면 이건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용 의무를 안 지켰다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시장군수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래. 체크해야 되겠네. 가로 1번에요. 위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뭐요? 조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조사하시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이제 허가받은 대로 쓰라고 막 맴매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 맴매 때리는 거예요. 맴매 때리는 거. 근데 바로 때리진 않고 일단 이행명령서를 보냅니다. 협박 문서예요. 보니까 조사해보니 농사 안 짓고 계시군요. 귀하는.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나오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 나오면서 뭐라 그래?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빨리 농사 지으세요. 안 지으시면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딱 안내장이나 안내문 같은 게 나가요. 그러니까 말미를 한 3개월 줘요. 땅 거래가 금방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행명령.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 매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매매를 때리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몇 대씩 때리느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21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취득가액이 뭐요?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매로 생각해서 10대 이렇게 알아두세요. 10대 이하예요. 그런데 밑에 가시면 방치시켜놨어. 아니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서 허가구역 내. 그래서 허가 내줬더니 뭐 등기까지 났어. 근데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시켜놨어. 그러면 제일 나쁜 거예요. 10대. 방치가 제일 나쁜 거예요. 10대. 근데 농지를 취득해놓고 이 사람이 농사 안 짓고 남한테 농사 짓기 빌려줬어. 남한테 임대했다고 농지를. 그럼 뭐야 몇 대? 7대. 그래도 써먹기는 하네. 빌려줘서 그러긴 해도. 그죠? 7대입니다. 얘보다 얘가 낫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더니만 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무슨 뭐 다른 걸 하고 했네. 농사 안 짓고. 근데 본인이 하긴 하잖아. 땅 주인이 써먹고 있긴 하잖아. 그래서 5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먹죠. 남이 써먹죠. 아무도 안 써먹죠. 아무도 안 써먹는 게 10대야. 남이 써먹는 건 몇 대? 7대. 그죠? 자기가 써먹는데 좀 바꿔서 써먹죠. 그럼 몇 대? 5대. 이게 그래도 제일 나아. 이 중에서는. 기타도 몇 대? 7대.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 최근에 나왔어요 또. 네. 그래서 얘하고 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왼쪽 페이지 밑에 가십니다. 가로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부터 디귿번이 있죠. 그게 싸그리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칠판 보십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어요.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이행명령. 이거 문서로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행명령 했어요. 그랬는데도 1년 있다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 짓게 했다고 해놓고는 농사 안 지으면 그때 뭐예요? 이행강제금 나가겠죠? 방치시켜놨다 그러면 뭐예요? 10%야. 방치시키고 있어. 농사 안 짓고. 그럼 이때는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언제부터 1년에 치냐면 이행명령서가 나간 요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이게 이행강제금 나가고 그 다음에 또요. 1년 지났을 때까지 가서 조사해보니까 그래도 농사를 안 짓고 있어. 방치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뭐예요? 또 10% 나가. 그러면 20%를 뜯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 언제까지 부과 징수한다? 이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라고 돼 있지. 그렇죠?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조문처럼 느껴지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만약에 혹시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랬을 때는 뭐야?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농사 짓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이행명령을 바꿔서 의무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는 거지. 아까 동그라미 기억번처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막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곧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지. 2번 때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사실 이게 2대 맞는 거예요 사실은. 2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2번. 예, 2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동그라미 니은번. 자 그런데 디귿번 보면 디귿번이 최근에 2번 나왔던 거죠. 디귿번은 뭐냐? 자 보세요.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라고 했어. 1년이 있다 가보니까 그래도 농사 안 지어. 그러면 1회차에 이행강제금 나갔어요. 10%짜리 방치시켜놨다고 치고 10%. 근데 또 1년 있다 가봤어. 그랬더니 농사 짓고 있네. 그러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는 나갔나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지.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때 이행강제금 때리면 안 되지.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첫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 나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그건. 이건 내야지. 아직 안 냈다면 내야지. 그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디귿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얻어맞는 거에 대해서 얻어맞는 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0%, 7%, 10대, 7대, 5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얻어맞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언제까지 이의신청 하시라? 30일입니다. 이의신청. 뭐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며칠 내? 30일. 1개월 우리시면 안 돼. 1개월. 1개월이 아니고 뭐요? 30일.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가보시게요.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이게 세 번째 장면이 왔습니다. 아까 선매협의 빼놓은 수가 있고 허가 내주는 수가 있고 이번에 뭐요? 불허가. 이건 투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투기 목적이 있다. 이거 불허가예요. 불허가. 그러면 불허가에 대해서 뭐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언제까지? 1개월. 이의신청이 뭐예요? 아니, 불허가라니. 그죠? 불허가라니. 말도 안 돼. 다시 좀 생각해봐. 이런 뜻이죠. 아까 허가 신청을 낼 때는 어때요? 공손합니다. 허가 좀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불허가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응?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약간 이제 따지는 거 이신청 언제까지? 1개월이지. 근데 자 받아주기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수 청구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라고. 매수 청구 들어오면 사줘야 돼. 시장부서 구청장이 사줘야 된다고. 그 매수 청구. 이것도 말이 짧은 거예요. 네가 사라. 불허가라고? 네가 사 그러면. 네가 사. 매수 청구. 언제까지? 1개월 내. 그러니까 불허가 떨어지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신청 이게 뭐야 이게? 그다음에 네가 사. 전부 다 언제까지? 근데 아까 요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죠. 이거 언제까지죠? 이거 30일이네. 골치 아프네. 이건 얼마? 1개월이네. 1개월. 이거는 이거 1개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불허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이거? 이행강제금이요. 동그라미 수를 생각해 보니까 3개더라고요. 히읗은 이건 히읗이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3개. 이행강제금, 이신청. 이신청 동그라미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이신청이야.
이행 강제금은 언제까지? 이신청은 언제까지? 30일. 응? 그러니까 이쪽 이신청은 이걸 동그라미 세면 안 된다고. 똑같다고 그건. 이행 강제금이 30일. 불허가는 여기 동그라미 있지도 않네. 그죠? 그죠? 동그라미 3개 여기 30일.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사줘야 되는데 어떤 금액으로 사줄까? 어떤 금으로 사줘? 어떤 금액으로? 공시가에? 개별 공시가? 굉장히 싼 금액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에 아까 감정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시험 출제할 사람은 딱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 매수 청구했을 때는 감정가 기준으로 매수 청구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매입한다. OX 공시가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비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피하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 그죠?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예? 조건 필요 없다. 일단 감정이 생겨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교재 216페이지 가보세요. 216페이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모 8번에 보면 가로 1번 별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가 농지예요. 그럼 토지가 허가를 내줄 때 이게 농지면 농지증 뭔지 알죠? 농사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내줄 때 이게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 발급 요건을 다 심사합니다.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쳐요. 이렇게 가로 1번 별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센 거냐면 이게 농지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농지일 때 토지 허가는 그 지역에 살아야 허가 내줘요. 안 살면 안 내줘. 그 지역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이 농지증은요. 제가 서울에 있지만 농지를 갖다가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 제가 농사 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 서울에 살고 있어도 농지증 나와. 거리 제한이 없어요. 허가구역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요. 허가구역은 거기 살아야 나온다니까요. 어떤 게 센 거예요? 이쪽이 세지.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벌칙 마지막으로 봐요. 가로 1번 2년 이하의 지역이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거 있어요. 별표 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받지 않거나 속여서 받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벌받는다고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땅 가격의 개별 공시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뭐요? 벌금이다. 이렇게 처벌한다고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 이하의 뭐요? 벌금이다.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취득 허가를 받을 땅 4군데 있었죠.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 허가 받으라 그 있죠. 그런 땅일 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특례에서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죠. 얘하고 얘를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요 외국인 특례는 외자를 생각하셔서 외자 이리 보아도 왜 저쪽으로 봐도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시가 기준에서 비슷하죠.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요 토자를 따가지고 제가 술 먹고 230m를 토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했어요. 토를 했다고 얼마 동안? 230m를 230m 제가 기록 세웠어요. 종로바닥에서 겨울에 술 먹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래도 제가 얼마나 순발력이 빠른지 창문 이걸 내리면서 이게 쭉 내리면서 밖으로 돌리면서 앞에서 기사 아저씨가 백밀러로 딱 보면서 되게 룸밀러를 보면서 막 제가 토할 것 같으니까 막 걱정돼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졌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막 나오려고 했을 때 창문을 딱 내리면서 했는데 몇 메타 토했다고요? 230m를 토한 기록이 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 몇 메타요? 230m 토했다. 예?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